날이 이제 선선해져서 좀 살만하죠. 네, 지금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어디 다니시기 너무 좋아서. 네, 저도 주말에 친구가 캠핑장을 또 빌려놔가지고, 여기 안산에 되게 가깝거든요. 저희 집에서. 한 시간 정도? 안산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깊은 산골에 있었던 것 같이 너무 공기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 하늘도 너무 예쁘고. 많이 돌아다니세요. 가을에는 많이 걸어 다니시고. 자, 오늘은 코칭 역량 의식 확장하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코칭을 한다는 게 뭔가, 코칭을 해서, 코칭이 좋았어, 잘 됐어, 이번 코칭이 참 좋아, 라고 했을 때, 잘 된 코칭은 고객이 의식이 확장되었을 때, 우리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한 힐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 자신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의식 확장이 되었을 때 잘된 코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했던 그 코칭에서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릴 게 있는데 그 사티어 의사소통 방식 검사를 우리가 했는데 그 검사를 할 때 전제 조건이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딱 맞는 의사소통 방식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칭 역량 의식 확장하기 학습 목표 청크업, 청크다운의 개념을 기반으로 의식 확장 질문을 습득한다. 청크업 질문, 청크다운 질문을 고객 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청크가 뭔지 지난번에도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청크 개념을 사용해서 청크 업과 청크 다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보라 코치님 여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장르의 폭넓은 관심사는 긴장을 이완한다. 인생의 폭이 협소할수록 우연한 사건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버드런트 러셀 행복의 정복. 네.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 때 문제 상황에 휘둘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 그 문제에 매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세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책을 읽고, 또 대화를 깊이 나누면서 살다 보면은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게 되실 거예요. 이 문장은 제가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발견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상황과 삶의 문제에 휘둘리지만 않아도 자신의 삶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삶을 그때그때 이렇게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의 상황과 그다음에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코치님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또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좀 길게, 넓게 이렇게 볼 줄 안다면 지금 아픈 것이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예를 들어, 나이가 한 80이 넘으신 노부모님이 아픈 거는 그렇게 긴장하고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죠.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하게 노화라는 것이 발생되는 시기이고, 그것은 몸의 질병이나 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포를 줄 때는 우리가 인생을 길게 지혜롭게 보지 못하는, 관망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고요. 아이들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픈 것도, 사실은 마음의 병은 부모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몸의 질병은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긴장과 불안이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모이고 또 노부모들에게도 또 보호자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우리가 긴장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두렵고 긴장하고 예, 도망가고 싶고, 뭐 이런 거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습성인데, 이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또 마음 성장학교의 심화 과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심을 잡고 예,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일에 의해서 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마음에 큰 힘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좀 해드렸어요. 자, 의식 확장이란 무엇인지 우리 허은영 코치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의식 확장이란, 네, 어웨어네스는 자각, 알아차림, 의미 확장, 의식 확장, 의식 확대, 관점의 확장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광의의 의식 확장은 관점의 360도 확장을 의미하며 자각, 알아차림, 의미 확장, 의식 확대 등으로 표현합니다. 협의의 의식 확장은 관점의 수직적 확장과 관점의 수평적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수직적 확장은 청크 다운을 말하며 being, 목적 가치, 구체화, 명료화, 디테일 등을 다룹니다. 관점의 수평적 확장은 청크 shift 말하며 관점 다양화 및 관점 전환 등을 다룹니다. 이 모듈의 의식 확장은 협의의 의식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관점의 수직적 확장을 다루기로 합니다. 네, 말이 참 어렵지요. 네, 근데 어려운 걸 우리 혼영님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청크,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 청크를 이제 생각의 단위,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덩어리가 있을 때, 이 덩어리 속에서 아까 매몰돼 있지 마시고 그 관점을 업 시키기도 하고, 다운 시키기도 하고, 또는 과거나 미래로 옮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점을 다양화하는 방식, 그것을 오늘 우리가 코칭 속에서 배워볼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는 또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존재 차원의 코칭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의식 확장 코칭 영역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은 KPC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데요. KPC 시험에서 KAC와 KPC의 어떤 구분은 이 코칭 대화에서 의식 확장이 되는가, 또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가. 그래서 코치는 존재 질문을 하고 고객은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는가가 KPC 코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까지 배운 그 코칭의 기술에 때때로 이제 이것들을 적용해서 코칭 질문들을 나누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읽어볼까요? 네, 김보람 코치님이 읽어볼까요? 헝크를 직역하면 덩어리를 뜻한다. 이를 한 단계 의역하면 생각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 단계 더 의역하면 생각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청크업은 수직적 관점에서 생각의 크기를 크게 키우거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말하고, 의미, 이상, 숲, 총론, 매크로, 줌아웃 영역의 생각을 통칭합니다. 반면에 청크다운은 수직적 관점에서 생각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구체화 또는 세분화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방법, 현실, 나무, 강로, 마이크로, 줌인 영역의 생각을 통칭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죠. 어떤 생각의 크기가 있는데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숲을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죠. 그 코치는 어떤 사람일까요? 코치는 자신의 성향과 성격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저는 주로 숲을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숲을. 그러니까 어떤 작은 문제를 보면 그것이 어떻게 크게 확장될까 되게 큰 단위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디테일은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코칭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고객이 숲을 보는 사람이면 고객에게 나무를 볼 수 있게 질문을 해야 하고 또 나무를 보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고객이 나무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객에게 숲을 볼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코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코치 자신은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숲과 나무를 다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101페이지. 101페이지는 네, 김춘원 코치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을 크게 가지거나 의미를 확장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청크업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생각을 세분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청크다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 생각을 크게 하거나 디테일하게 구체화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면 소통에서 코치로서 또는 코치형 리더로서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인 내가 청크업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이 청크다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리더인 내가 먼저 상대방의 청크다운 수준으로 내려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청크업 해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떤 결과가 기대될까요? 반대로 리더인 내가 청크다운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이 청크업 수준이어서 허황된 느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리더인 내가 먼저 상대방의 청크업 수준으로 올려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청크다운 해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떤 결과가 기대될까요? 소통에서의 갈등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 즐거운 대화를 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과 고객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청년과 코칭을 했다고 할까요? 어떤 청년, 20대 청년과 코칭을 하는데 청년이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래요. 코치가 볼 때.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뭐 사회사업을 하고 막 이런 이제 꿈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치가 봤을 때 코치가 그 청구 다운의 그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게, 그 청년이 되게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얼굴의 뉘앙스나 그다음에 한숨이나 이런 것들로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할 겁니까? 막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지금 엄청 청크업 수준의 그 상상을 하면서, 와, 나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거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지다. 라고 시작해서 점점 점점 구체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청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는 것밖에, 숨 쉬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진적으로 맞아. 그 숨 쉬는 것을 할 때 너가 어떠니 하고 어떤 마음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진적으로 그가 정말 원하는 큰 청업 수준의 어떤 꿈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수용이 먼저고, 그러니까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무조건 수용, 그리고 그 수용해서 그것이 조금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다면 현실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청크업, 청크다운을 해가지고 이상화시키거나 또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코치의 역할이에요. 맞다, 틀리다는 여기에서 없겠지요. 맞다, 틀리다는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코칭에서는. 왜냐하면 코치는 고객의 상황이 맞거나 틀리거나 코칭 대화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누구의 생각으로? 고객의 생각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객이 옳다로 시작을 해도 좋은 코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크업 관점의 상향화. 여기는 네, 이자연 코치님 읽어주실까요? 관점의 상향화는 의미 확장, 목적 가치, 빙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확장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로부터 목적으로, 가치로, 사명까지 단계적으로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의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목적 가치는 수단 가치로부터 목적 가치로 끌어올림으로써 어떤 행동의 궁극적인 가치를 알게 하여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빙은 정체성을 의미하며 having, doing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네. 자, 의미 확장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 확장하는 방법이 뭔가, 의미 확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03페이지에, 바로,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코칭 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 먼저 좀 볼까요?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 왜 그렇게 행동하나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나요? 어떤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까지 이렇게 확장되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being, 또 having, 또 doing 이런 부분들을 다 터치해요. 질문 속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또는 갖기를 원하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신 누구인가요? 하는 그 정체성, 그 본질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코칭을 하면, 나머지 것들,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두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는 네, 나지아 코치님하고 네, 그다음에 정희수 코치님 두 분이 한 분이 코치, 그다음에 한 분은 고객이에요. 여기 다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나지아 코치님이 코치고 정희수 코치님이 고객입니다. 103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이어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체중을 줄이고 싶군요. 체중을 줄이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아, 이것도 코치가 읽어야겠네. 체중, 체중 줄이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각종 수치가 건강 범위 경계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건강해야 코칭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칭은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나요? 코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저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코칭으로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보람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하고, 그래서 체중 줄이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군요. 음, 네, 잘하셨어요. 또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거 다 했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좋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주제 잡기가 늘 어렵다. 코칭 연습할 때, 그렇죠. 이거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KAC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 굳이 이만큼 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자기가
보통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잖아요. 시험을 보는 코치들은.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오늘 주제를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한 문장으로? 그러면 시험을 보는 코치들은 자기가 다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일반 고객들은 계속 횡설수설을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것을 하고 싶은 동기나 계기가 뭔가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물어보면서 사실은 한 가지를 계속 이렇게 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고객은 아, 내가 왜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지가 처음엔 다이어트였잖아요. 그냥 그럼, 어떤 코치가 자기가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경험이 있는 코치는 고객이 이제 체형이 좀 이렇게 있어. 근데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 아, 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을 하게 되고, 넘겨짚기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다이어트 주제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말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봤어도. 내가 시험을 봐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요? 하고 아는 척을 할 필요도 없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다이어트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넘겨짚기를 하고 있는 코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넘겨짚기를 하면 안 되시고, 내가 아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다 알죠? 내가 아는 주제라 하더라도 넘겨짚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고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나랑. 그래서, 넘겨짚기는 어떻게 나오죠? 뉘앙스나 반응에서 다 이게 풍겨요. 저 사람이 내 얘기 다 듣지도 않고 아는 척을 하네? 이게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치가 그렇게 해버리면 고객은 어떻게 하냐면 코치에 따라서 아, 저 코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내고 왔는데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고객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고객은 코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 코치가 내가 그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끝나면 딴소리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코칭을 받을 땐 좋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넘겨짚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고객이 고객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지금 다이어트 얘기했는데 지금 좋은 코치가 되고 싶다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제가 처음엔 되게 이렇게 표면적인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 뭐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이러는데 결국에는 부부 관계가 좋아지길 원해요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이 얘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존감 얘기하면 또, 나도 자존감 낮아졌었었는데 하고 자기 차원에서 또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얘기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음, 다이어트에 대해 네,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고 싶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지금 연습이라서 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백트래킹 하고 있죠? 고객이 한 말을 다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 중에, 그 고객이 한 말을 모두 다 백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되게 긴 말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또 백트래킹을 해요. 그럼 고객은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자기가 한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때때로 그것이 거울 역할을 해서 아, 내가 저런 말을 했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 코칭의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말할 때마다 계속 코치가 백트래킹을 한다면 이야기의 맥락이 뚝뚝 끊겨요. 코치들은 왜 백트래킹을 자꾸 할까요?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끄럽게 코칭을 진행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백트래킹을 줄여보세요. 코칭이 훨씬 다이나믹해지고 고객이 훨씬 더 자기 이야기를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하, 예, 건강을 위해 체중을 줄이고 싶어. 아, 그렇군요. 체중을 줄인다는 건 어떤 동기,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러면서 하면은 이 백트래킹 안 해도 코칭이 엄청 더 다이나믹하게 잘 진행이 돼요. 훨씬 더 좋은 코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는 백트래킹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깊은, 감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깊이 담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운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이에 공간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런 코치의 감탄사. 그러니까 감탄사는 그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백트래킹을 계속 하기보다 고객이 전달해준 그 에너지가 담긴 그 언어들을 들으시고, 문장을 들으시고, 말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 담아보세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그 느낌을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공감의 느낌을 이 선물로, 정서를 선물로 주는 게 훨씬 더 고객이 그 다음으로 가게 해요. 문장을 앵무새처럼 다시 백트래킹 하는 것보다 그냥, 아, 이 표정과 이런 어떤 숨소리와 그 다음에 감탄사, 이런 것들로, 서로 연결하는 거죠. 그게 훨씬 고객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내 코치가 내 이야기를 정말, 정말 존중하면서 잘 들어주고 있구나. 내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다이어트 얘기하고 싶군요. 좋아요. 그러면은 체중을 좀 줄이고 싶은 거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해버려. 코치가 몸매를 딱 본 다음에 막. 그러면은 고객은, 네, 그러면서 그냥 다이어트 얘기만 하다가 다이어트 얘기 원래 했으니까, 네, 뭐, 몇 킬로를 줄이겠습니다. 이러다가 끝나요. 존재 차원의 코칭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고객이 계속 얘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이 뒤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또 이제 건강 얘기도 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자녀 문제 얘기하거나 그런 뭐 회사에서의 어려움 얘기해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이제 딱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시고, 이제는 코칭을 하는 코치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문제 말고 사람. 왜요? 저 사람 문제를 갖고 있어. 또는 저 사람이 문제구나. 이렇게 보면은 존재 차원의 코칭이 안 돼요. 의식 확장, 변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규정은 누가 해요? 코치가, 이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고객이 얘기해야 돼요, 문제는. 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간혹 가다 봐봐요. 우리 정혜숙 코치님이, 저는 요즘에 너무 우리 코치님 날씬하니까 제가 다이어트로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뱃살이 너무 나와서 너무, 문제예요. 이러면, 뱃살이 나서 문제군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우리 코치님 뱃살이 없으니까 이 말이 이렇게 확 안 닿는데, 제가 저 뱃살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러는데, 뱃살이 있어서 문제군요. 이렇게 백트래킹으로 다시 한번 꽂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끼세요?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고객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더욱, 그렇게 느끼시네요. 이거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그 문제라고 느끼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 코칭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저만 알려주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백트래킹 하지 말고 그 대명사를 많이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제가 뭐, 뱃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안 했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제 그렇게, 어, 이렇게 해서 그 대명사를 좀 사용해도 훨씬 안전하게 코칭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우울증이 깊거나 자존감이 낮은 고객들은 돌아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코치님이 저한테 뱃살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진짜 그래. 자기가, 그 사람이 말한 거 어쨌든 나도 했잖아요. 그렇게 와요. 이만큼 와요, 이만큼. 자기가 전혀 회사에서 왕따고요, 외롭고요, 막 이래서, 아, 회사에서 왕따고 외롭고, 이 얘기 하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 말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코치가 찾아주는 게 아니고, 코치는 질문할 뿐, 고객이 찾는 거예요. 근데 코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사람이 대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했는데, 고객이 그러지 못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고객의 답이 맞아요. 고객은 오늘만 나를 만날 게 아니라 내일도 만나고 또 다음 주도 만나면서 더 깊은 차원의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찾은 것까지. 저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 코치님들도 그랬죠, 처음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몰라요. 이거 찾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 발견하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고, 내일은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칭을 해볼 건데, 여기서 하나 연습하고, 잠깐만요. 요거 하나 더 보고,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요 두 개를 같이 본 다음에, 예, 여러분이 자유 주제로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여기는, 어, 어떤 사람이, 요 5번부터 읽으면 돼요. 요거는 5번부터. 네, 5번부터 읽으면 되는데, 우리 이자영 코치님이 이제 그 선교를 떠나세요. 이제 벽돌을 쌓으러 가는 거죠. 혹은 누군가 쌓아놓은 그 터에서 이제 또 다른 벽돌을 쌓으실 거예요. 이자영 코치님이, 네, 음, 그, 이제 벽돌을 쌓을 사람인데 우리 정희숙 코치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벽돌을 쌓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정희숙 코치님이 5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이자연 코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되 요게 요 다음에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벽돌을 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벽돌을 쌓는 이유는 벽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쌓는 거예요. 이거 벽돌이 쌓는 이유는 아, 벽을. 네, 음, 네. 벽을 쌓는 이유는요? 어, 벽을 쌓는 이유. 여기 이걸 읽어주세요. 이걸 읽어주면서 코치님은 마음속으로만 자기 생각을 할게요. 그냥. 네, 음, 연습이니까. 네. 네. 힐링 센터를 짓는 이유는요? 힐링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아니, 이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이자연 코치님은 여기 벽돌을 쌓는 이유는요. 그러면 벽을 쌓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음, 알았죠? 네,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네. 다시 큐. 네. 벽돌을 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벽을 쌓기 위해서요. 벽을 쌓는 이유는요? 힐링 센터를 지으려고 해요. 네, 힐링 센터를 짓는 이유는요? 힐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힐링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네, 행복한 삶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에 기여하려는 이유는요?
답이 없네요, 여기. 있죠. 여기선 답이 없는데, 이제 있겠죠. 뭐,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런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음, 어, 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벽돌 한 장을 쌓고 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음,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벽돌을 쌓고 있구나. 이 벽돌 쌓는 일이 힘들지 않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예요. 자, 음,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유라고 물어봤는데 꼭 이유가 아니라 어떤 동기가 있나, 계기가 있나, 또 어떤 이유로 그러나, 어떤 의미가 있나, 또 어떤 유익이 있나. 벽돌을 쌓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죠. 벽돌을 쌓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나요? 네, 그렇게. 어떤 사명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빙에서 빙으로 가는 질문이에요. 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두잉 차원의 질문은 무엇을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시나요? 네, 뭘 하는 거죠? 또는 빙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잘하고 싶은 건가요? 네,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재능이 없다고 하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걸 잘하고 싶은 건가요? 또, 당신이 자신에게 바라는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저는 이걸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재능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부잉이나 해빙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코칭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잘하고 싶구나. 그러면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질문에서. 그게 이제 빙, 존재 차원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코칭을 마친 다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우리 코치님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기 전에 지금 몇 시죠? 39분.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일단 읽어보고 할게요. 도잉에서 빙으로 가는 질문이에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한승종 코치님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네, 네. 차례 읽고, 그 다음에 박상미 코치님이 코치세요. 네. 음, 저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 그냥 여기는 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아주 짧게. 아, 네, 한번 해보세요. 연습 시작.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제가, 하트씨 코치님이 지금 제가, 느닷없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요? 음,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살기를 원해요. 정신이 없어서 차분하게, 오케이? 네. 네.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음, 음, 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좀 주고 싶네요.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네. 네,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네. 정신없이 살아온 자신을 어떤 동물 또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혹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음, 그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네, 이렇게, 음, 분주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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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동물이나 주인공처럼 살고 싶으세요? 음, 저는 좀 느릿느릿, 그러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그 음, 거북이 같은, 네, 동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네. 음.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정신없이 살아와가지고 놓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도 돌아보고
또 뒤도 좀 돌아보고 앞도 내다보고 좀 다양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떤 마음이 또 올라오세요? 음,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음,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차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좀 평안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느닷없는 코칭 요청에. 자, 고객의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고민을 할까, 스스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성장학교 기초 그 과정에서 안내해드린 마음성장 코칭 프로세스 안에 이미 존재 차원의 질문들이 있어요. 코치님들이 기초 단계부터 그림책 심리 코칭 또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존재 차원의 자기 질문들을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존재 그 본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존재 이상의 성장들을 지금 또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잠시 여기까지 어, 한 것을 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고 쉬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2명씩 짝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오늘 이제 청크 업 그리고 또 청컵, 청크 다운에 대해서 배우고 관점 상향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먼저 알아봤어요. 이따가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는 코칭 실습을 좀 해볼게요. 이걸 보고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한마디씩만 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까요? 네. 네, 그래요. 네. 우리 심지성 코치님부터 얘기할게요. 아, 저는 그 주제가 올라오면 그 주제 그 자체에 이렇게 좀 집중을 했다면 그 과거에나 아니면 더 깊이 그 안에 그 고객이 원하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음, 네,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그 행복에 대하여 얘기한 이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코치님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렇게 크게 문제에 막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셔야 자기 고객들은 다 늘 큰 문제를 갖고 와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 큰 문제를 갖고 왔을 때 함께 그 문제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지 않고 고객이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안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도 어머나 어머나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이러면은 어떻게 코칭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실 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다 뭐 죽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김보람 코치님. 문제 차원으로 가야 한다. 계속 뭔가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제가 막, 어, 스스로 판단한 것 같은데, 존재 차원으로 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코치님은 아주 짧게 명료한 그 질문을 해서 고객이 막 칭찬하던데요. 그러면 우리 보람 코치님이랑 코치하는 분들은, 아, 저렇게 질문만 해도, 우리 코치님은 딱 그 프로세스에 있는 질문만 딱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그 격가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코치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저 고객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자꾸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학생이시니까 나중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는데 지금은 이 프로세스가 항상 제시되면 그냥 프로세스 질문만 해보세요. 그러면 더더욱 나는 요거 읽은 건데 우리 고객이 답을 되게 잘 찾네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코칭 철학 있죠. 모든 사람 온전하고 내부에 답을 가지고 있다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게 돼요. 좋은 코치고 나쁜 코치고 좋은 코치는 그거 차이예요. 고객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고객이 자기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의 그 퍼센트에 따라서 좋은 코치와 그냥 그저 그런 코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다예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객을 얼마나 믿는가.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고객의 성장은 뭐 무한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지금 이제 좀 남았는데 우리 앞으로 계속 여정에서도 프로세스대로 대화하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네네 이지은 코치님. 코치는 넘겨짚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네. 제가 넘겨짚어서 음, 판단하고 좀 먼저 서둘러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근데 우리 회유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회유형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누가 같이 밥 먹다가, 그런데 여기 왜 숟가락이 왜 없지? 그러면 갖다 줘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벌써 숟가락 찾고 있어. 회유형들 좀 그러거든요. 그거 참아보세요. 애기들이 뭐 없다 그래도 참아보세요, 그냥. 엄마 왜 이게 없어? 막 이러면, 그게 없어? 네가 좀 가지고 와.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눈치가 막 이래가지고 막 먼저 막 굽실굽실 해갖고 시키는 거 있죠? 그거 우리 해봤잖아,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거 기억하세요, 이제. 기억해. 그래서 막 비난하는 분들도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제스처가 그런 제스처는 직접 하진 않더라도 그런 말이나 그런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다. 내가 막 굽실굽실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알아차리세요. 네, 멈춰야 돼. 그거 멈춰야 돼요. 진짜 멈춰야 돼요. 그래야 그게 코칭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고객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굽실굽실 해가지고 넘겨짚고 아는 척 해주고 막 아닌데 기라고 하고 막 이렇게 돼요. 막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그거 정말 고쳐야 돼요. 누가 요청하기 전에는 나를 그렇게 그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정중하게 요청하기 전에. 그리고 막 요청하는 것도 이제 거절하시고. 정중하게 요청할 때만 해줄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해주세요, 이제. 근데 그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인식하면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죠. 맨날 돕던 사람은. 근데 여러분이 좀 맨날 돕던 사람들이 그냥 돕지 않기로 좀 결정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런다고 돕던 사람이 안 돕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잘 돕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심지성 코치님 했고, 네. 이자영 코치님. 네, 돕기를 멈추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 급실거리자. 우리는 성품과 기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더 잘 돕게 될 거예요. 필요한 네. 사람에게. 그래요. 축하합니다. 네. 아, 네. 그 다음, 손은정 코치님. 존재 차원의 코칭을 해야겠다. 정말 존재. 네, 네, 네.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존재 차원의 코칭이 진짜 아이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코치님들은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놀 때, 쟤는 저렇게 장난쳐서 어떡하지라고 보지 마시고, 쟤는 어떤 존재이길래 저게 저렇게 재밌을까? 이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유재석도 있고, 노홍철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노홍철은 너무 좋겠더라고요. 저기 스위스 가가지고 스위스에서 펜션을 하더라고요. 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글로벌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풍광을 가진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그냥 부러워요, 참. 네. 자, 박상미 코치님. 네, 저는 그 숲과 나무라고 비유해 주신 부분들이 음, 너무 좀 와닿았고, 제가 이제 삶에서 숲을 상상하는 시기를 막 요새 사실 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좀 나무를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정리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리더는 항상 디테일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디테일에 그 차이가 결정돼요.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디테일을 정말 잘 다듬어서 완성하는 거는 리더가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정희수 코치님. 저도 그 고객에 따라서 숲과 나무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 큰 비전을 품고 막 허황된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과외 선생님이 좀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얘 너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아, 제대로 된 코치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숲과 나무를 제대로 봐서 코칭을 해줘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예,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네, 네. 나지아 코치님. 저도 코치는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 저는 항상 리더는 숲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이 정말 저런 행동들을 했을 때 정말 한심하게 정말 그렇게 봤는데, 아, 나는 정크 수준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한테 정크 다운의 수준으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와닿았고, 아, 네, 와닿고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거를 잘 해야지 좀 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키워줄 수도 있고, 또 구체화시켜줄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코치님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허은영 코치님, 네. 저는 doing에 머물지 않고 그게 being으로 가는 그 질문. 네. 음,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코칭을 하면서 늘 이제 being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doing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또 being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분들,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이제 내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에게는 보다 빠르게 자기 존재를 어느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은 이래저래 굉장히 유용하죠. 어, 자기를 못 믿는데 자기를 자기보다 더 믿어주는 신이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코치를 모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유능하고 가장 강력한 코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나가셔도 또 하나의 질문이 되죠. 그 다음에 한승종 코치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코치는 숲과 나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게, 그럼 나는 숲과 나무를 볼 줄 아는 코치인가? 막 어떻게 음, 해야, 어떤 코치가 되어야 하는가? 막 이런 질문들을 좀 속을 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넘겨짓기 얘기도 하셨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를, 저는 계속 연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음. 그거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또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데 맞나요? 이렇게. 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 우리는 지금 다 이제 리더시고 또 원장님이고 하니까 내가 생각한 게 이제 실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나요? 이렇게요. 그 네. 흑백 요리사라고 요즘 아주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되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 리더들이 거기서 다 그냥 어떤 하나의 멤버가 돼가지고 하나의 개인으로 또 참여를 하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요리 경연 뭐 이런 건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나이가 많은 미국에서 온 그 요리사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자기보다 젊은 셰프가 그 팀의 탑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뭐 하나 할 때도 내 생각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노노노노 이러면서 trust me 이런 거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음, 얼굴 표정은 울상이 잠깐 되는데 그냥 자기가 뽑은 리더고 무조건 리더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그 수긍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그동안의 뭐 업력이나 실력이나 나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이 가장 강력한 리더로 성장해요. 근데 우리가 그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 에고를 내려놔도 나는 사라지지 않아. 에고를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랑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논쟁의 상황이 딱 됐을 때, 아, 이게 뭐 틀리면 어때? 맞으면 또 어떻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좀 져줘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좀 유연해지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되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고. 근데 그 아까 숲과 나무를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기질적으로 타고나요. 이상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또 구체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리더는 그걸 다 볼 줄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방식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제, 아까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또. 어느 거 하나가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되게 큰 리더들이 그 밑에 참모들은 다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을 쓰잖아요. 리더들은 원래 이상화를 잘 하는데, 네, 대부분의 리더는 이상화를 잘하고, 바로 밑에 오른팔, 왼팔들은 구체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더가 그걸 아니까 그렇게 그 용병수를 또 그렇게 기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코치님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다 가지고 있으세요. 모두 다 재료를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이제 이상화와 구체화를 해서 나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는지 그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1시, 11시 10분에 만날게요. 12분 쉬겠습니다. 11시 10분, 11시 10분. 네, 부러워요. 코칭도 코칭 했어요. 네, 네. 못 들어가 봤는데 좋은 시간 되셨죠? 자,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것은 103쪽인데, 어, 코칭 고객의 처음 주제가 이야기를 점점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주제가 바뀌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죠? 주제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칭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처음에 얘기는 다이어트로 시작했든지 뭐 다른 걸로 시작했는데 이 목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코칭을 이제 KPC 코칭은 어 20분, 30분 하죠. 요새 30분 시험이.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번쯤 코칭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코치가 우리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코칭 주제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부터는 이 주제로 이 목표로 코칭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다음에 아까 뒤에 연습이 또 있으니까 여기는 뒤에서 좀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하양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뒤에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관점의 하향화예요. 구체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자, 요거는 정희수 코치님 읽어주실까요? 107페이지입니다. 관점의 하향화는 구체화, 명료와 디테일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소통은 구체적일수록 명료할수록 디테일할수록 바람직합니다. 구체화는 고객의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명료화는 고객의 말에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디테일은 구체화와 명료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김춘환 코치님이 1번을 이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 박상미 코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보면서 요게 답이에요. 다음 게 답이 있죠? 네, 코치가 물어보는 거를 네. 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걸로 하면 되죠, 네, 대표님. 네, 맞아요. 네. 힐링 사업입니다. 아, 그 힐링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힐링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그 힐링 센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느 규모로 생각하세요? 규모요? 네, 땅이 한 300평 있고, 그 네. 실내 공간이 20평 정도입니다. 아, 300평에 20평이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세우고 싶으세요? 대중교통이 가능한 자연 근교에 짓고 싶습니다. 아, 대중교통이 가능한 자연 근교요. 투자 규모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투자 규모요? 네, 가능하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면 네. 10억입니다. 아, 왜 뭘 10억이시군요. 기저귀로 해? 그냥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세타 개소는 언제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언제요? 네. 40살에 하겠습니다. 아, 40살이면 몇 년도인가요? 내후년입니다. 아, 내후년 2026년이군요. 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자, 혹시 더, 가만 있어 보자. 장소, 규모, 시기, 뭐 더 구체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그려지시나요? 10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아, 10억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아,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아, 그냥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명료화 하다 보면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후년에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을 일단 내 자산 가치를 확인하고, 자산을 다 모으고 또는 이제 지방에 가면 40살 미만의 청년 부부들이 지방 소도시에 내려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지원이 있어요. 지원 주소를 옮기면 네, 그런 어떤 혜택도 알아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내가 월급을 벌듯이 10,000원씩, 100,000원씩 저금을 해서 10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생겨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생기는 일이요. 어떨 때? 좋은 뜻을 품으면. 그래서 우리 허은영 코치님은 힐링센터를 갖고 계시거든요. 좋은 뜻을 품으니까 그냥 집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을 먼저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뒤에.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지금 딱 느낌이 오셨죠? 네. 자, 어떤 사람이 무슨 뜻을 품든지 이렇게 구체화해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예, 여기는 이제 허은영 코치님이 코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은정 코치님이 고객할게요. 여기 있는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109쪽. 네, 이번 달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음, 그 다이어트로 어떤 결과나 상태를 원하시나요? 다이어트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검진에서 각종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아보면 어떠실까요? 현재 90kg인데 10kg를 줄여서 80kg의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아, 90kg에서 80kg로 체중을 10kg 줄이고 싶군요.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주실래요? 아, 여기 답이 없네요. 요약 한번 해보세요. 네. 건- 어,
각종 수치가 정상 범위가 되기 위해서 10kg를 감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네. 자, 그렇게. 자, 두 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치가 고객이 말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지금 이제 두 개 케이스를 봤고요. 자, 다음 이제 의식 확장하게 이제 하양아도 한번 연습을 한 개만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연습을 이걸로 한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연습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잠깐만요. 네. 어,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연습을. 여러분이 그 108쪽이나 109쪽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두 분씩 들어가서 108이나 109쪽에 거를 뭐 그냥 써 있는 거를 읽으면서 또 자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써 있는 거를 그대로 읽으면서 어떤 성찰이 되는지 서로 나누셔도 되고요. 시간은 두 분이 5분, 5분에서 10분 동안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나눴던 분하고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지성 코치님은 저랑 나눴었는데, 우리 심지성 코치님을 제가 1번 방에 넣어드릴게요. 거기서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51분에 문 닫을게요. 108이나 109쪽 나누면 되세요. 여기? 따뜻하게 웃어주기? 네. 아,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 사람들이, 어, 저보다 젊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낸다기보다 음, 그분, 사람들이 저를 좀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자꾸 조언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웃는 걸로 말하려고요. 아, 웃는 걸로. 네네. 어떻게 하면 말하지 네. 않고 웃을 수 네. 있을까요? 아,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 알거든요. 그냥 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권 사모님이라서 그렇긴 하시겠지만 그냥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냥 웃는 걸로 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 제가 아, 그 분을 멘토 삼아 저도 좀 네. 그렇게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분을 멘토 삼아서 해보기 음.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 말을 하지 않고요. 네. 시군요. 코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주실래요? 네. 이번 달에는 조금 청바지가 헐렁해지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데 현재 52kg인데 2kg를 줄여서 50kg의 몸무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 코치님은 108쪽이랑 109쪽 중에 어떤 부분 저도 109 쪽으로 할게요. 쪽으로 보세요? 네. 그러면 이번 생각이 들어서 어, 음, 네, 강박해지는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10월이니까 어, 10월을 코앞에 그래서 어제 신랑과 우리 상미의 삶을 우리 같이 사서 할까? 했는데 오, 사다는 주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와. 네, 그래서 이제 가깝고 이제 관계를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네, 음, 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 시간을 진짜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선순위에서 계속 음, 밀려가지고 네, 그냥 거의 요즘은 애기가 늦게 자면 나도 같이 음, 하다 보니까 좀 네, 우선순위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네, 내서 무엇보다 이걸 먼저 해야겠어. 어, 등원시키고 네, 무조건 30분 어, 네, 등원시키고 30분 너무 긴가? 네. 네, 30분 내로 30분 네, 내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응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서 코치님이 측정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아,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네, 하나님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네,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에 돌아와서 30분 내로 큐티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이 등원시키고 그 시간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아, 이거 유학이 아니었나요? 그러게요. 이미 해 주신 것 네, 같아가지고, 유학, 네. 충분하시면은 괜찮으시고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한 번 더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정도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 힐링 센터를 구체적으로 언제 개소를 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8년 후에, 8년 후? 네, 오픈할 생각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어, 네. 그 센터 안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어, 그 안에서 네. 미술이랑 그다음에 그림책과 함께 통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생각만 해도 멋져요. 네. 지금 감-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음, 될 수 있겠다. 음, 음, 또 그때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더 해나가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칭이 네.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정말 제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장소도 생각해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 준비하고 진짜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이제서야 찾았는데 왜 음, 난 다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다. 계속 나의 음, 삶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공부들은 삶에서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말들을 음, 들었을 때,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니지. 하면 되지. 음, 계속 하면 되지. 네, 그런 마음 음, 들고 있어요, 요즘에. 네, 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심은 우리 코치님 네,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잘 고맙, 봐야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야 되죠, 여기서? 그죠? 네, 어떻게 음, 돌아가는, 무슨, 저는 지금 봄햇살 마음 코칭 센터거든요. 네, 제 네, 사업자 이름이 네. 봄햇살 마음 코칭 센터를 하죠. 아, 네, 네, 정말 좋으네요. 네. 네네. 그럼 지금 코칭을 끝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코칭이 끝나고 나니까 일단 2035년 대평 수치가 어쨌든 이제 뭔가 네, 나오니까 제가 그냥 네, 떠올려서 한 아, 거지만 네, 당장 30억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네, 네. 뭔가 그래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 느낌? 음, 처음에 뭐 음, 생각도 안 했었는데 질문하니까 답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해서 네. 떠올려 보니까 할 수도 있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식에 꼭 갈게요. 아, 네, 꼭 오세요. 코치님. 2035년, 네, 네, 힐링센터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간을 우리, 참 잘 지켰다. 우리, 나갈 시간이네. 코치님. 1분 벌써 남았어요. 1분 동안 네. 말씀하세요. 네네. 두 분 하시는 모습 너무 좋았고요. 좋아 보이고. 네, 이렇게 또, 우리 먼저 김준원 코치님께서 이렇게 쭉 해주신 그 내용 속에, 심지성 코치님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네, 정말 그 행복감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또 심지성 코치님이 김준원 코치님 할 때도 처음에 얘기하는 톤보다 또 그거 소망이 있는 게 벌써 빌딩이 져지고 막 그게 상상되는 모습에 네. 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미 네. 시작된 것 같은데? 그 행복. 네, 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들었거든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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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성장학교 그림책 심리 코칭과 마음성장 코칭에서는 사실은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협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이상과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코칭들이 사실은 상향화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한 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소한 나의 삶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그 시각화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코칭들은 그 시각화했던 거, 그러니까 기초 과정과 그림책 심리 코칭 과정에서 시각화했던 것들을 이제 정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는 작업이에요. 좋은 코칭은 의식을 확장하는 것인데 그 의식만 확장되는 뿐만 아니라 그 확장된 의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고객이 실행해 갈 것인가 그 지점을 고객에게 정리해서 고객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자기 말로도 할 수 있게, 코칭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코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 삶을 살겠죠. 코칭 마치고 자기 삶을 살 때는 그거를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제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서. 코칭을 이렇게 코치랑 고객 역할을 맡아서 해요. 그러면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코치이기도 하고, 또 고객 역할을 하는 코치이기도 하고, 고객이 아니고 고객 역할을 하는 코치이기도 하고, 또 코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늘 이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코칭을 하는데 그 고객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 그 센터를 언제 만들겠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막 그 좋은데 제가 집에 가서 제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분이. 그럼 이제 코치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뭐 너무 막 상상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집에 가서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고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고객을 만난다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아닌, 우리 코치님들은 안 그러는데 간혹 그렇게 해요.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코치를 만난다는 건 한 사람의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존재만이 줄 수 있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특별함이 있어요. 내가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종이 펴놓고 생각해서는 절대 생각 못하는 거를 오늘 만난 코치가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에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늘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그 가치를 저 사람 어차피 뭐 진짜 코치도 아닌데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실력이 있어? 만약에 그 앞에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는 코치가 있다면 달라질까 싶기도 한데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존재를 만나든 그 존재만이 나를 일깨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
오늘 얘기한 거를 실행하지 않아도 돼요. 실행, 우리 늘 실행 못하는 게 우린데 뭘. 근데 그 즉시 올라오는 마음들, 그 말들, 영감들을 한번 말로 선포하고, 아, 코치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니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드네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그 코치한테 얼마나 큰 선물이 돼요. 그죠? 서로가. 근데 뭐가 떠오르긴 했는데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코칭 다 마쳤는데 오늘 어떤 소감이 어떤 뭐 성찰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집에 가서 잘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고받으시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코칭의 선물은 나의 깊은 성찰. 고객의 깊은 성찰만큼 코치를 기쁘게 하는 건 없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고객으로서 내 깊은 성찰을 기꺼이 정직하게 느끼고 나누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고객 자신에게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나에게 봉사하는 이 고객, 코치 역할을 하는 이 코치에게 상을 주세요. 무엇으로? 나의 깊은 성찰로. 그리고 덕분입니다 하시고 또 그 코치는 또 그것을 나눠준 고객에게 감사하고 여기서도 그러고 또 여러분 멘토 코칭방에서 연습하실 때도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코치를 키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의 코칭 덕분에, 당신이 나를 마주해준 덕분에 내가 이런 성찰을 했다라는 그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동료가 되시고 또 서로 매번 성공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이방저방 다녔는데 우리 코칭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 다른 데서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코칭을 할 때 내가 볼 때 좀 저분이 코칭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만이 일깨울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반면교사도 되게 좋은 교사이고 하니까 정말 어떤 존재만이 나를 일깨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존재 경청하시면서 그 감사와 깊은 성찰을 서로 선물하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칭에서 구체화와 명료화는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코치가 해준다기보다 고객 스스로 구체화할 수 있게, 명료화할 수 있게 자기 주제를 이렇게 안내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연결해서 어, 호기심 네, 의식 확장에서 호기심 여기 해볼게요.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네, 박상미 코치님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읽어주세요. 네.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코치에게 호기심이란 코치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고객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게 질문으로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호기심은 코치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때 어떤 사람도 판단 분별하지 않게 돼요. 호기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판단 분별이 더 이제 강화되죠. 왜 다 아니까. 자,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연습할 건데요. 먼저 새로운 환경, 그 다음에 새로운 역동성, 새로운 사실, 이렇게 질문을 3개씩 넣어놨어요. 1대1로 들어가셔서 지금 15분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짧게 하시면 돼요. 그냥 다짜고짜 질문하시는 걸로 할게요. 다짜고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이렇게 각각 항목에서 1개씩 질문해도 되고요. 또는, 그냥 하나의 항목에 있는 거를 쭉 질문해 보셔도 돼요. 뭐 결론이 나지 않아도 되고, 앞에 앞단을 몰라도 돼요. 코칭은 원래 앞에 몰라도 그냥 지금 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만 읽어볼까요? 요즘 활력을 얻고 있는 일 또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 일이 또는 그 사람이 또는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한 일이나 또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 일 또는 사람 환경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객이 여기서 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여기도 그냥 일만 하면 되시겠죠? 이렇게 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호기심 질문 또는 나는 여기서 1개
또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뭔가 코칭이 연결되거나 이어지지 않더라도 고객이 다 연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다음 코칭에서 또 좋은 연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세 개, 일단 질문 세 개 할 거니까 제가 5분, 5분, 10분만 드릴게요. 1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또 아까 했던 그 파트너랑 같이 10분 동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있으세요? 허은영 코치님 아, 나가는 거 아시죠? 네, 네, 두 분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자, 코치님도 호기심으로 질문하기 우리가 지금 했는데, 호기심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 다양한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히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음, 존재 질문이에요. 존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례.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라고 고객이 얘기해요. 코치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나요? 당신이 말하는 저 너머에는 누가 있나요? 자, 우리 내면의 언어는 사실은 그를 양육한 양육자나 또는 뭐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런 내면의 언어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의 내면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나요? 당신이 말하는 저 너머에는 누가 있나요? 그럼 고객이 얘기하겠죠. 자, 무엇을 할 때 당신은 만족하거나 신이 나나요?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의 새로운 존재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본다면 무엇인가요? 이 모두 다 이제 존재 차원의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사례가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례 또는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좋겠는데 요거는 음, 옆에 게으른 사람 사례가 하나 또 있네요.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자,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존재를 발견하면 존재의 탁월성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칭을 하다가, 와, 정말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읽고 볼게요. 무엇을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과거에 지금과 유사한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좀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과거에서 자원 찾기. 이제 지난번에 배웠어요. 과거에서 자원 찾기. 그때 발휘한 당신의 장점 또는 탁월성은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지금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알아차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연습을 지금 112쪽과 113쪽 두 개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코치와 고객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존재 질문을 하시고, 또 한 사람은 탁월성 질문을 연습할게요. 둘이서. 이렇게 우리가 왜 질문하면서도 많이 깨닫고 배우니까 그 두 개를 한 명씩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0분, 5분, 5분, 1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112쪽과 113쪽 10분 동안 23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114페이지 의식 확장하기 청그업 질문 챔피언 만들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모두 연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해 제가 지금 설명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챔피언 만들기 질문은 여기 책에 보면은
사례, 마음성장 코치가 되었어요. 또는 이번 달에 강의가 30회가 넘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사례를 가지고 코칭을 하시면 되고 지금 챔피언 만들기니까 에너지를 좀 레벨을 올려서 솔 정도의 그 에너지,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러면서 좀 올려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성취는 당신의 어떤 가치와 연결이 되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축하해 주나요? 축하를 받고 있는 당신은 또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느낌을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몸 어딘가에 한번 저장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저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떤 마음이 올라오나요?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나누고 마칩니다. 음, 자, 이따가 또 코칭을 하고 나오시면 제가 이 몸에 저장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그 의식 확장에 대한 질문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사용했던 익숙한 방법으로 지금 또 마지막에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많은 상상을 해서 막 이렇게 이상화를 하고 또 코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메타포 질문은 어, 많이 해본 거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에서 지금 현재 나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코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타포란 은유 또는 비유를 이용하여 고객의 현재 상태나 행동을 직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메타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쉽게 표현하여 쉽게 상상하고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우 직관적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요. 1번부터 함께 하면서 사례, 변화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요 라고 하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동물이나 물건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또 코칭을 한번 나눠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몸으로 이렇게 저장하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막 상상을 하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느낌이 오는 신체의 어떤 부분에다가 그것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다운되거나 또 잊어버렸을 때, 그 부분에 뭐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링을 만든다든지 주먹을 꽉 쥔다든지 뭐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걸 딱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또 뭐 이렇게 뒤로 제끼고 이렇게 앉으면 여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신체의 언어로 그걸 저장하는 거예요. 신체의 느낌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모두 다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4분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4분 열겠습니다. 자, 46분까지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 네, 코치님들이 오늘 몇 개 방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그동안 그 어떤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있었네요. 어렵다라는 말은 아마도 무언가 답을 정해놨으니까 어렵겠죠. 쉽다, 어렵다는 가치 기준이 적용된 말인가요? 아닌가요? 판단이 들어간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다, 어렵다가 없다고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내가 토끼가 되면 쉬운 거고, 내가 호랑이가 되면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늘 무슨 가치가 자꾸 적용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여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에고를 자꾸 내려놓고 그런 창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끼가 한번 돼보시고, 토끼와 나의 비슷한 점, 또 다른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굉장히 불현듯 올라오실 거예요. 불현듯. 그 굉장히 많은 알아차림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 너머에서 왜 알아차림이 자기에게 올 거니까 되게 통합되고 아주 좋은 그런 성찰들이 올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토끼는 좋고 뭐 호랑이는 나빠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 왔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주제는 이 질문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질문은 답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아까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존재만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존재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시간에 이 존재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건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질문을 기꺼이 받아보세요. 기꺼이. 모두 다. 그리고 어찌됐든, 모르겠다 이외에 자기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든지 그냥 생각을 나눌 때 그 너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칭에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고객이 코칭을 하는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코치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너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조금 이게 시간이 이게 지금 네, 메타포 질문. 메타포 질문은 코치에게 매우 중요하니까 매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자신을 투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뭇잎이라면, 내가 나무라면 이런 식으로. 자, 말하지 않는 것 공감하기예요. 말하지 않는 것 공감하기. 상황 확인 질문.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상황에 대한 질문이죠. 그 문제를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에는 어땠습니까? 감정 확인 질문. 그때는 기분이 어땠나요? 무엇이 그렇게 느끼게 했나요? 그 감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 의도 확인 질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나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의도예요. 자, 고객이 말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다 질문을 통해서 공감하고 말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상황 확인 질문. 꽉 잡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고객의 말을 그냥 이렇게 넘겨 듣지 마시고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꽉 잡혀 있다 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요. 자, 무엇이 당신을 잡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전에도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감정 확인 꽉 잡혀 있다고 느끼는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그런 감정이 당신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나요? 그 감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 의도 확인.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기를 원하나요? 자유롭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꽉 잡혀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이분이 이 상황이 이거예요. 사례 1. 발목이 꽉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것까지 읽고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패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기술인데요. 고객이 했던 말의 요지를 다시 표현하여 중요점을 물어봄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객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코치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고객이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코치가 패러프레이징을 잘하면 직관력이 향상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패러프레이징 오늘 이 기법은 매우 유용한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음,
여러분이 자꾸 백트래킹을 하지 마시고 질문으로 돌려주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할 때도 고객이 이제 이 패러프레징은 특히 고객이 장황하게 긴 이야기들을 했을 때 코치가 저는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데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들렸는데 어떤가요?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한테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또 내게는 뭐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또 내게는 무엇 무엇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들리고 보이고 한번 거기 줄 쳐보세요. 들리고 보이고 또 생각되고 느끼고 네,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사람마다 그 발달된 감각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제가 느껴보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감각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치는 고객과 라포 형성을 빨리 형성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더 깊은 공감을 주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잘 관찰해서 고객의 언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러면은 잘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이렇게 우리 메타포를 활용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어떤 동물인지 어떤 물건인지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사고형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거 내가 왜 그 동물이 아닌데 왜 동물로 생각해야 할까가 이제 가로막고 있어서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늘 그 감각적인 사람에게, 자꾸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러면 그 답답함을 막 느끼겠죠. 아니, 무슨 생각을 자꾸 하라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고객의 언어를 잘 듣고 이 고객에게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고객이 편안하게 코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성장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경험하세요, 느껴보세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감각형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리더들이 이 사고형들이 많아서 이 감각이 개발될 때 그들이 폭발적인, 전뇌적인 사고가 완전 뇌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천재가 돼요. 정말 천재가 돼요. 자기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들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게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모두가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의식 확장에 대한 거를 다 나눴는데 여러분이 우리 코치님들이 이번 주에 1대1 코칭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오늘 만났던 파트너와 1대1 코칭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기법들이 조금 반복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각자 그 1대1 코칭 시간에 연습해보고 싶은 어떤 부분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 마지막 연습 있죠? 요거는 디폴트로 말하지 않는 것, 공감하기. 여기를 연습할까요? 그러면 116쪽과 117쪽 이 두 곳 중에서 이 두 개의 사례도 되고 또 다른 사례도 돼요. 여기 보니까 사례가 어때요? 되게 사례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세 개의 질문해도 되고 또는 여기는 6개를 다 질문해 보셔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질문들을 다 하나하나 116쪽과 117쪽에 있는 질문들을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다 질문을 해봐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또는 3개 질문하고 또 3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 주 과제는 우리 보람코치님이 안내해 주세요. 말하지 않은 것 공감하기 116쪽과 117쪽 1대1 코칭으로 연습하기 그게 이번 주 그 과제입니다. 다음 주는 그리고 코칭하면서 여러분 요것도 패러프레이징도 그 중간중간에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하신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나는 사고형이지만 코치는 이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각과 청각과 이 감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야 돼요.
자, 조셉 캠벨이 영웅의 모험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완전한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고유의 경험과 우리 고유의 잠재력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있는 나를 좀 더 가치 있고, 품격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나를 이제 알아보고 스스로 알아보고 그 나를 나누는 여정을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웅의 삶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신념의 마력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까지 연습을 잘하고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분 남았네요. 우리 오늘은 자기한테 들어온 키워드 한 개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손은정 코치님부터 어떤 키워드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 저는 코치하면서 음, 자유로운 수용이 자유로운 수영. 자, 수용을 하면서 오는 그 자유로움을 느껴보자. 네, 네, 네. 자, 우리는 누구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수용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지은 코치님. 저는 의식 확장. 네. 정희수 코치님. 자신의 몸에 저장하자. 네. 자, 이자연 코치님. 받아들이기. 네. 박상미 코치님. 콧구멍, 숨 쉬듯 나를 축복하자. 콧구멍? 네. 자, 심지성 코치님. 질문으로 기꺼이 받아보겠다. 응? 네? 질문을 아, 질문으로 기꺼이 네, 네, 네. 받아보겠다. 그래요. 네. 자, 질문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 받으세요들. 자, 나지아 코치님. 저는 회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자. 네. 한승종 코치님. 저는 질문을 받음으로 인한 그 유익이 있다. 네. 김보람 코치님. 그 존재만이 나를 일깨워주는 것이 있다. 네. 김춘원 코치님. 사골성을 발견하자. 네. 그래요. 자, 오늘 한 분 한 분의 성찰이 아주 좋네요. 자, 다음 시간에 신념의 마력 끝까지 다 읽고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1대1 코칭 꼭 하세요. 네. 네.